네, 반갑습니다. 안대리입니다. 오늘은 좀 염치를 잃어가고 있는 한국의 기득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DC에 이제 재밌는 글이 올라와서 글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여기에 대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과 좀 제가 관련 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. 2010년대 중반까지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사회 최정상의 기득권 사람들이 소위 쪽팔린 행위, 무리를 일으켰을 때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했다. 물론 그때도 뭐 면피용이다 이랬던 여론이 대다수야. 굳이 시기를 따지자면은 이제 2010년대 후반, 약간 좀 이제 문재인 때부터죠. 공산당이랑 한국 사회 최정상 기득권과 뭔가 행태가 비슷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25년 정도에는 기업인, 정치인들이 스스로 쪽팔린 짓을 한다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. 사과도 안 하거나 그냥 무시하고, 그럼 언론도 며칠 보도하다가 말고 이제는 대중의 파워가 떨어졌다고 해야 하나? SNS가 갈수록 발달하는데 오히려 여론의 힘은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. 가장 최근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개혁과 싱크홀 미공개 두 가지라고 하는데, 국민연금 개혁은 직장인 커뮤부터 대학, SNS까지 20, 30대가 주류인 모든 곳에서 다 비판밖에 없었지만 정치인들 모두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거의 무대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넘어감. 한 세대가 모두 비판하는데도 며칠 언론에 나오고 끝났음. 왜냐하면 티키타카가 안 되거든. 정치인들이 무시하니까. 비판 의견에 대한 반론을 안 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끝나니까. 정치인들도 그걸 알고 그냥 쉬쉬하니까 바로 철진한 이슈가 되어. 두 번째, 싱크홀 지도는 대놓고 집값 때문에 발표 안 한다고 했는데, 이거는 대중의 비판 여론을 무시했다는 사실보다는 기득권 집값 때문에 니들 목숨은 신경 안 쓴다는 걸 아무 꺼리낌 없이 말하는 느낌을 받아서 충격이야. 얘는 일말의 염치조차 없어졌구나 하는 걸. 근데 이 방식이 정확히 중국 공산당 방식임. 중국은 금융위기가 오면 뱅크런 방지를 위해 은행에서 인출 못하게 함.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인출 못하게 함. 그러면 뭐 이게 중국인이 은행에 뭐 반항하나 난리치면 공안이 와서 잡아갈 테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간다. 이게 공산당이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임. 그냥 무시하는 거. 너네는 반항 못하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다. 다만 큰 차이점은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강력한 엘리트 독재 집단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통제사회인데 반해 한국은 국민들 스스로 만든 통제사회, 말 그대로 통발의 개들 스스로 만든 사회라는 것이 큰 차이임. 중국은 민주화라는 해결 방법이 있지만 한국은 인간들 스스로 만든 사회라 사실상 해결 방법도 없음. 굉장히 저는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좀 이게 정확히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 애들이 좀 염치가 없었죠. 잘못했으면 사퇴하고 했어야 되는데 부패에 그런 걸 떠나서 좀 뻔뻔스럽다고 하나? 근데 그냥 그렇게 돼도 계속 지지가 되니까 이제 국민 개돼지들이 그걸 안 거예요. 정확하게 뭐 여기서 뭐 미안하다고 사과해봤자 보상만 하고 그때 사과하면 인정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버린 겁니다. 그렇고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염치라는 거를 왜 따지나요?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인간이 눈치를 보고 염치가 있다는 건요. 제가 그 조직, 그 사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기브앤테이크를 해주고 신뢰할 수 있고 자기 이미지와 어떤 그런 거를 형성하기 위해서 염치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. 만약에 모든 인간들 자체가 오늘 보고 내일부터 안 볼 거라는 걸 안다면 그냥 철저하게 자기 무슨 잘못을 해도 자기 이익만 딱 추구하다가 바로 끝나는데,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기득권들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행태를 보면은 딱 그거예요.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단기적인 이익만 뽑아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접니다. 제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배민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즉 말씀드리면은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봤을 때 어차피 2030 애들한테는 표가 별로 안 중요하고, 지금 내가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586들 부동산 이런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만 보겠다는 말이고, 어차피 한국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당선되고
돈 빨고 나가겠다. 좀 이런 행태로 보이거든요. 이거를 지금 기업에서 연관지을 수 있는 곳을 보면 지금 배달의 민족이 되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배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영업자들과 배민 라이더들을 최대한 쥐어짜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희망퇴직도 지금 시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론이 진짜 너무 안 좋거든요. 배민 라이더들 마찬가지고 자영업자 마찬가지고 이제 소비자들도 이런 걸 알아버렸는데 대신에 얘네 이익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. 배당으로 다 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얘네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배민은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를 쥐어짜는 BM이거든요. 근데 죽으면 안 돼요. 자기가 피를 빨아먹고 있는 숙주가 죽게 두면 안 됩니다. 근데 현재 이걸 보면은 거의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나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영업자가 거의 뭐 반 죽음 상태가 됐는데 피를 계속 빠는 거를 안 멈추고 있어요. 뭐 말로는 상생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경영을 하고 있냐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거 어차피 한국 자영업 시장은 끝났습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5년 10년 안 이런 내수가 더욱더 완벽하게 붕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피를 짤 수 있을 때 짜내야 된다는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익을 빨아먹는 행태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. 최소한 뭐 상생안이라고 해가지고 좀 영업이익을 일정 부분 희생을 하더라 자영업자들을 적당히 살게 해줄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얘네가 여기서 빨아먹을 생각이라면 저는 상생을 해서도 얘네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. 근데 지금 배민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언제 죽던지 신경 안 쓰고 투자금을 빨리 회사에서 나가려는 저는 행태로 보여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기업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 SK텔레콤 유심 사태가 엄청난 사건입니다. 2,300만의 유심 정보와 기기 단말 정보 다양한 것들이 다 탈취를 당했습니다. 거의 SK텔레콤의 핵심 서버 자체가 거의 뭐 다 탈취당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대표이사는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뭐 이거 유심 주는 비용이 아깝다고 하고 내용도 개판입니다. 무슨 뭐 주말에는 뭐 이런 다른 도용 서비스 같은 것도 다 그냥 막아버리고 뭐 24시간 대기도 안 하고 그냥 다 칼퇴하고 그냥 뭐 월요일부터 해줄 테니까 니네가 대리점 가서 줄을 서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면은 이 개판이 날 거예요. 기업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. 근데 지금 나가는 돈이 더 아깝다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요? 뭐 우선은 얘네가 독과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차피 점유율이 별로 안 빠진다는 계산이 있을 거고 둘째는 지금 브랜드 이미지 따위보다 그냥 배상해주는 비용이 더 아깝다는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도 장기적으로 안 보는 거야. 어차피 니들 뭐 쓸 거 아니냐. 우리 브랜드 이미지 개박살 나도 10창 나도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아무리 봐도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정치인들이 뭐 자기 정가 몇 범이다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어떤 거는 경범죄다 중범죄다 막 그러고 쳐놀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사회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선조차도 다 어기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정치인들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도 그냥 뭐 어쩌라고 그런 것 같아요. 나 뭐 어차피 지지율 1등인데 어쩌라고 나 뭐 범죄자인데 어쩌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기업인들도라고 나 이익 다 짜낼 건데 어쩌라고 딱 그 말인 것 같아요.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메타인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근데 왜 얘네가 똑똑해요. 멍청하진 않습니다. 물론 다른 나라 기득권들에 비하면 존나 멍청하죠. 근데 평균적인 한국인들에 비하면 똑똑하단 말이야. 근데 얘네도 한국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도 아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이제 노예들이 다 기름이 없으니까 쥐어짜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쥐어짤 수 있을 때 최대한 쥐어짜고 돈 가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.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.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장기적인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임기, 나 살아있는 동안 그때만 문제없이 가면 된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보여요. 뭔가 국민연금 개혁안 같은 일단 내가 편하자. 지금 당장 편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식조차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서 뭐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냥 개나 져버린 상태인 정말 저는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득권들의 행태를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이제는 약간 좀 소름이 끼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애국심을 가져라면 한국을 살려봐라 이딴 식으로 할 거예요. 근데 결국에는 인간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겠죠. 제가 볼 때 이 기득권들의 행태는 코리아 익시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얘네들의 자녀나 얘네들의 자본이 어디로 흐를지를 되게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게도 해외로 많이 갈 거예요. 해외 뭐 주식
코인 그런 것도 많이 갈 것 같고 부동산 자산은 마지막까지 유지는 할 겁니다. 예, 기본적으로 유지는 할 건데 근데 결국에는 터질 거라는 것도 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베팅할지를 잘 고민하시고 베팅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